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지금 3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관련 속보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총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대에 다시 이렇게 연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북한이 또 추가 도발에 나선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뭐 단거리 미사일 한 2발 정도 그리고 장거리 1발 쐈다는데 아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제 우리 측이 북한이 속초 방향으로 발사한 낙타 여기에 대한 일종 우리 측도 한 3발 정도 북측으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공해상이지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ICBM급 이거를 발사했다는 것은 아마 대미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큰 틀에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보여주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봤는데 오늘은 지금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마 군사 기술적 차원에서는 이 북한의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 다시 재진입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또 앉아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선거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일종의 한반도 문제에서 판을 바꾸기 위한 그런 예.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라는 그러한 대미 압박의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최근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북한 자신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장님 어제 북한이 사실상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종일 도발을 감행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발을 보면 ICBM을 처음 7시 40분쯤에 발사를 하고 또 1시간쯤 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강국이다. 이것을 과시한 측면도 있지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남 압박용 아니겠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은 우리 측이 어제 이 북측의 이런 속초 인근에 미사일 발사를 위한 낙탄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3배 수준의 공대지 미사일을 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하나의 반발 차원에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쏜 것이고, 그러나 이제 ICBM 이것은 대남용보다도 대미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 기술적으로는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시험, 또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압박용. 예.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어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악순환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북한은 여러 가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억지 차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군비 경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도 미사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역량이 있지만 예. 북한의 이런 ICBM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ICBM을 또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이 북한의 이런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
미국이 이 시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군 당국은 아마 뭐 해무2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미사일을 과시하면서 북한 압박하는 그런 점 있겠지만 또 일전에 우리 해무2 이 발사해 가지고 사고 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군사 기술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것은 상당히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뭐 정치적인 압박,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하는 거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이 북한을 제재하나 막 그러한 수순에서 뭔가 대응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이제 그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ICBM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다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7차의 실험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그 북한의 ICBM급 발사가 뭐 화성 12형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앞으로 화성 17형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나 그 화성 15, 17형급을 이번에 발사했다 그러면은 아마 핵실험을 갈 가능성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ICBM과 핵실험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예. 이 한 세트가 어느 정도 캠이 조화가 돼야만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이 이번에 ICBM 발사에 있어 가지고 그 미국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7차 핵실험의 실시 여부라든지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그 이 전술핵 이 운용력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해왔고, 예. 또 오늘은 ICBM을 발사한 것을 볼 때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두 가지 폭발력을 가진 실험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해서 전술핵과 관련된 한 15킬로톤 그 미만의 이러한 폭발력을 가진 실험, 또 그리고 한 1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실험, 이 두 가지 실험을 동시에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각각? 전술핵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작은, 다시 말해 전술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운동장을 파괴할 수 있던 폭발력을 가졌다 하면은 예. 전략핵이라는 것은 그 한 도시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집니다. 또 특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전략핵을 가정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적어도 한 50에서 1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져야만이 전략핵으로서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전술핵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운동장 가니까 한 10에서 15킬로톤의 폭발을 가지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에 대해서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갖고 오늘은 그 ICBM급 전략핵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폭발력 하면은 아마 전술핵으로서 15킬로톤 미만 그리고 전략핵으로서 100킬로톤 전후 이러한 두 가지 폭발력 시험을 동시에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총장님 지금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뭐 F-35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 한미 전투기가 동원되는 훈련인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바도 있고요.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한미가 연합해서 북한의 오늘 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뭐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같은 경우에 예. 북한 입장에서 이것은 정권 종말 훈련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뭐 우리 측에서는 그 뭐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한미 이런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수 반발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 악순환이 지속됨을 해가지고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예. 그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북한이 이런 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훈련 정상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한미 이 비전트 이 스톰 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전투에 있어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과 더 나아가서 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전략 전술적으로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군사 기밀 문제이고 지금은 이제 당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미 공조 훈련은 그렇게 그 없지 않을 것이다. 뭐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초장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군사 기술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가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 공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핵능력 고도화 차원에서 뭐 탄도미사일을 주로 발사하는 것은 과거 같으면은 중국의 동참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상당 부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북한이 감안해서 이 기회에 그 이 핵능력 고도화로 이끌겠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ICBM급 발사 또 더 나아가서 핵실험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도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뭐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 상황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뭐 이 추가적인 ICBM급 발사라든지 핵실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은 현 단계에서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협력 차원에서 지금 이제 중국을 좀 더 설득해가지고 중재자적 요청을 하는 막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 들고 예. 아마 또 그 아마 11월 중에 그 G20 회의가 열리면은 또 그 시진핑 그 주석이 3회 연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비록 그 미중 갈등 속에 있지만도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이 만난다면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에서 상황 안정적 관리 차원 또 그리고 비핵화 차원 이런 것에 의해서 가지고 좀 더 미중 정상 간에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 그 속에서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이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성 이런 도발이 있어가지고 분명 국제사회의 규범에 위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여기에서 맞대응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고도화만 했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라는 이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평화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평화 만들기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뭐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